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경우 상당히 중요했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었는데 일단 고용보고서 자체를 놓고 보면요.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면 컨센이 25만 명이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컨센이 25만이었는데 52만 8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넘게 나온 거죠. 전월 39만 8천에 비해서도 훨씬 더 높았고요. 이건 뭐 서프라이즈 수준을 넘어서는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실업률 역시도 전월 3.6%였고 컨센도 3.6%였는데 3.5로 더 낮아졌습니다. 팬데믹 이전 상태까지 완전 회복이 된 모습이었고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 0.5% 전월 대비 0.5% 올라왔는데 전달에는 0.4% 올라왔으니까 사실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한 5.2% 정도 상승으로 완만하게 상승폭은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 이런 정도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가능할 정도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왔고요. 이 지표 발표 이후에 미 선물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한 차례 완전히 회복이 됐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거의 대부분 회복하고 마감을 했는데 너무도 견조했던 고용 발표로 인해서 고용 보고서 발표로 인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 강세, 국채금리 급등까지 나왔는데 2년물 금리가 10년물에 비해서 모두 다 오르긴 했습니다만 2년물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 10년물, 2년물 간의 갭 차이가 2000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 역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기 침체의 우려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폭이 그렇게까지 확대됐다라는 건 뭐 단순하게 그냥 이 금리 역전 이후에 경기 침체 될 가능성이 높아 정도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아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경험상 데이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고용 지표가 25만을 기준으로 해서 서프라이즈하게 30만 이상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지수 급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다우는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실제 연준 위원들 금요일날 밤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지금 최대 중요하고 최대의 목표다. 다만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거 고용 보고서를 보고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었고 일부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그건 좀 기다려줘야 해.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반면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세가 확실히 꺾일 때까지는 9월이 다가 아니고 계속 자이언트로 가야 돼 라고까지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꺾이는 걸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스탠스를 계속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금리 인상의 이 폭은 결국 경제 지표가 결정할 거야.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연준이 기존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고용 지표가 이렇게까지 좋게 나왔으면 지금까지 시장의 상황이라면 야, 이러면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이 이렇게 눌려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려왔었다는 거죠. 근데 왜 어제는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느냐, 낙폭을 많이 축소를 했느냐, 그 부분을 본다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미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었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과도하게 기존에 반영을 했다. 과도한 선반영이 있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올라온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면 조금 의미는 좀 약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블라드 총재가 4%, 연 4%까지, 올해 말 4%까지 올려야 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준의 공식 금리 인상 기준금리는 올 연말 3.5%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번에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2.5니까 상당히 2.5니까 1%가 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9월에 0.75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 중에 한 번만, 그 중에서도 11월 정도에 0.25 정도를 올리는 걸로 올해 금리 인상은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에는 아직까지 점도표상으로는 내년에도 한 0.5 정도는 더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에는 이거 한번 쉬기 시작을 하면 내년에는 올리기 어려울 걸로 보여지죠. 이제 오히려 인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 뭐 0.75 아싸리 먼저 강하게 두드러 맞고 뒤에 일찍 일어서면 되지 뭐. 아마 이런 부분도 조금 일부 작용을 한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한데 이 지금 고용보고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만 놓고 보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요 2번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또 한 가지는 고용보고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게 연준 입장에서 지금까지 금리 인상의 근거로 계속 내세웠던 게 고용의 탄탄한 견조함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보였다는 건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금리 인상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느냐? 인플레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건데 만약 10일 날 발표될 CPI가 지금 현재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나올 걸로 이제 꺾일 걸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제 저녁까지 나온 얘기들을 상태를 보니까 지금 8.7까지도 지금 예상 컨센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8.89에서 8.7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지난달에 9.1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꾸 컨센이 내려오는 거 별로 안 반갑습니다. 컨센이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나와 봐야 본전이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인데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연준이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거 꺾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주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CPI에 대한 선반영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작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이 CPI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별로 좋은 조짐은 분명히 아니긴 해요. 왜? 여기서 쉬어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쉬어갔어야 CPI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업하면서 분위기를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CPI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대로 나왔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재료 노출로 한 번은 눌렸다 가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만약 CPI 발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점진적인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요거 지금 컨센 8.7이면요. 8.6이나 8.5 나와야 돼요. 또 한 가지 헤드라인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렇다면 코어 우리 근원 CPI라고 하는 근원 CPI 같은 경우 지금 5.9 정도 지난달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달 6.1 지금 예상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원유 가격 떨어지고 국제유가 떨어졌고 식료품 가격 떨어지면서 헤드라인은 분명히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 외에 다른 전반적인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근데 얘네들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기가 좀 쉽지 않은 얘네들보다도 훨씬 더 탄력성이 좀 덜한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믿을 구석은 주택 가격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것도 7월 말부터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8.6이나 8.5에 뭐 6.0 이렇게 이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 한번 업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뭐 눌림이 나올 것 같은데 눌림이 그렇다고 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 지금 12,500포인트 여기 지금 지지를 보이고 있는 주 초반에 이 자리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발표 이후에 12,300 살짝 깨거나 뭐 최대 12,000 정도 12,000까지 가면 좀 과도하게 반영을 하는 걸 것 같고 12,300 살짝 깨는 정도 요 정도 수준 정도가 아마 한번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이제 주말이죠. 토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 날 정오에 미국 상원에서 일단 그린 부양책 이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하죠. 얘가 일단은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패스트 트랙 띄웠고요. 결국은 카멜라 부통령이 패스팅 모드를 행사를 하면서 51대 50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요게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하원까지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지금 현재 이 풍력 섹터들 생각보다 강하지는 못한데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지금 CS 베어링이 올라오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CS 윈드라든지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좀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조금 이제 쉬면서 키마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모멘텀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그런 정도의 흐름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주 초반 12,500포인트 살짝 이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CPI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약보합권 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눌림이 나왔고요. 그 눌림 이후 살짝 반등이 지금 좀 나온 상태. 거기서 지금 현재 안정화 흐름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정도의 흐름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보다는 좋은 상태고요. 현재 외국인들 코스피는 매수 중입니다만 큰 의미를 갖는 수량은 아니고요. 코스닥은 매도가 제법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매도가 좀 있긴 한데 뭐 아주 큰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괜찮습니다. 즉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하단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제가 저희 무방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따로 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 괜찮아서 하단 제한적일 수 있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지금 반등이 좀 나왔고요. 지금 또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이 지수가 급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막 쭉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으면서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2,460포인트 지지 테스트를 한 번 정도는 더 할 가능성이 있고요. CPI 발표 이후에 방향성 다시 잡을 가능성이 조금 높겠습니다. 일단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 관련 섹터들, 풍력 섹터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섹터들 괜찮은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카카오 정도 눈에 띄는데 뭐 양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매도 상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네이버 정도 눈에 띕니다만 역시 뭐 아주 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M아이텍, 버키 스튜디오, 노터스, 시젠, 슈마시스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화엔터텍, 카카오게임즈, 네이처셀, LX세미콘, HLB, 캠시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은 뭐 대략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어느 정도 좀 드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놓고 봤었을 때
아직은 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은 보이기는 어렵다. 물론 6월, 7월 초에 비해서는 분명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이 욕심이 많은 동물이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동물이잖아요. 말 타면 좀 부리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인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화가 좀 나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점진적인 상승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싶은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릴 때 U자형 또는 나이키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갔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욕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수준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요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지난주 목금 우리 시장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 역시 지금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밀리고 있어서 당연히 하락 종목 수가 많은 건 당연한데 시장의 지수에 비해서도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큰 정도, 많은 정도의 상황이다.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오전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